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셨습니다. 자, 한 주간 일단은 미국 ETF 시장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나스닥에 좀 힘을 내줄까라고 기대를 하더라도 다음 날 또 트럼프의 입에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어김없이 시장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특히 이제 M7 기업들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테슬라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속된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ETF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보신다 하더라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동안 제가 항상 수익률 상위를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는 M7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아이온큐, 마라홀딩스, 뭐 솔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쪽으로 새롭게 좀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 상품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특히 뭐 마라홀딩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또 ETF 상품이고 솔라나 역시도 지금 SEC에서 현물 ETF 솔라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역시나 상위권에 좀 자리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온큐는 또 우리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인데 유일하게 또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좀 성과를 입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온큐의 2배 레버리지를 태운 ETF 상품이 또 수익률 상단에 좀 자리를 했고요. 그동안의 순위와는 좀 다른 그런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상위권에 링크가 되면서 좀 의아해하셨겠지만 그만큼 기술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그러면은 이 중에서 좀 어떤 ETF를 좀 살펴보고 싶으세요? 네, 일부러 설명을 좀 안 드렸었는데요. 그래요? 네,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배틀쉐어즈 테슬라 vs 그리고 포드 ETF입니다. 이게 예. 뭐냐면 지금 혁신적인 기업 그리고 테슬라 거기에 또 vs 전통적인 기업 포드 둘 다 자동차 관련된 기업인데요.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하는 기업과 전통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이런 비교군적인 ETF 상품인데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요즘에 자동차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테슬라도 역시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긴 하지만 이 자동차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기업 그리고 덜 피해를 보는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에는 오히려 레버리지 2배 쪽이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 쪽이라서 포드는 떨어지고 테슬라가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상품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기저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가 시작이 되면서 뭐 반도체 관세 여러 가지 관세가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별로 수혜를 받는 기업 또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재미난 상품들도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하락하고 포드가 상승하면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포드가 하락을 해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좀 혼조세다. 시장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려운 포지션이지만 또 재밌는 상품이기도 하네요.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번 주 한국 증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한국 증시도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일단 뭐 테슬라 관련돼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초반만 해도 지금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결국엔 테슬라를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동차 관세에서는 테슬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초반에는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테슬라도 부품을 외국 쪽에서 쓰다 보니 이것 또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역시나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보면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상품이 지금 ETF 수익률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뒤를 이어서는 인버스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은선물 같은 경우에는 금, 은, 그리고 구리까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은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도 수익률 상단에 좀 자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렇다 할 섹터, 특별히 눈에 띄게 올라가는 섹터가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관세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관세 관련돼서 좀 가벼울 수 있는 쪽의 섹터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참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걸 본다면 어떤 ETF 주목하시겠어요? 처음으로 수익률 상위에 좀 링크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엔터 관련된 네. ETF가 처음으로 좀 링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K-팝의 열풍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관련된 상품인데 이제 뭐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에 이어서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의 피로도는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나마 선방하는 게 게임, 엔터 그리고 뭐 화장품 이쪽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관세 이슈에서도 피해갈 수 있겠지만 한알영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중국의 이제 엔터 쪽의 문화공연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알영해제라는 뭐 특정 단어가 있거나 이게 언제부터 해제입니다라는 공식적인 부분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때 중국에서 공연이 500회 넘게 열렸대요. 근데 여기서 진짜 3분의 1만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또 콘서트를 한번 하면 티켓뿐만 아니라 굿즈에 대한 판매도 이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수익성적인 부분 상당히 기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중국 뭐 관세 이슈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장 인기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이그룹인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가 네. 또 가장 인기 많다라고 평가받는 걸그룹인 또 블랙핑크의 완전체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되면서 그 역시도 엔터주들을 좀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K-팝 포커스 에이스에서 나온 상품인데 수익률 5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ETF 주간 순위도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부터 좀 볼까요? 네, 중국은 일단 미국 쪽에서 중국 ETF 투자하는 쪽의 상품들을 보면 수익률이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익률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건 S&P 중국 SPDR ETF였습니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차이나 BMI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중국 본토에 있는 한 800여 개의 기업들이 이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중국 A주, B주, 그리고 홍콩 H주 여러 가지 쪽에 다양한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이 기업의 이제 이 ETF 상품에 제가 또 차트적인 부분을 보니까 오늘 또 하루 만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ETF 상품들도 그렇고 지금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ETF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결국에 관세, 이제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또 글로벌 IB 쪽의 평가도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피로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좀 인도였습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 자금이 이탈돼서 신흥국으로 가는데 거기서 인도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거고 이게 자금 이탈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가는데 성장에 관련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은 인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도가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기조 자체,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인도 ETF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인도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산업군들이 지금 오늘 밀렸고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공포심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갔을 경우에 또 산업별로 여러 가지 또 좋은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급하게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가져가기보다는 우리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오히려 종목을 선별적으로 좀 가려내는 기간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내가 수익을 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극대화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모습으로 수익을 항상 챙겨가시는 전략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좀 시장 보수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지은 대표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